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게 미주올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타버스, 전기차, 반도체 이 세 개 섹터를 이제 주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데, 메타버스, 전기차, 반도체 섹터에 한 종목이라도 없으신 분들은 이 포트폴리오 담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의 메타버블 시나리오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로블록스와 유니티 관련해서도 보도록 하겠으며, 로블록스는 현재 시점에서도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니죠.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 드립니다. 열성팬, 술 한잔, 특급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12월반 미주얼 12월반 개설하였으니 개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고정 댓글로 이제 남겨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유동원의 글로벌 투자 레터 관련해서는 뒤쪽에서 보도록 하겠으며, 먼저 현재 시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배 레버리지 지금 현재 선물 지수가 잘 반등으로 나오면서 TQQ는 2.54%, SPXL 2.35%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현재 3배 레버리지 이제 SLXL은 3%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BNKU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4%대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오프닝주도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으며, 보잉이 1%대 상승 흐름, 카니발 2.95%, 델타항공 2.29%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팡, 테슬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1% 이상의 상승 흐름, EV 섹터에서는 니오가 1.93%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현재 그로스탁에서는 소파이가 2%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섹터에서는 ASML이 1.4%, 엔비디아가 1.69%의 상승 흐름, 그리고 차이나스탁에서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리오토가 이제 7.9%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샤오펑이 저번에는 한번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이번에는 리오토가 실적 발표와 함께 거의 8%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제 앞으로 니오만 한 번 더 큰 슈팅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지금 샤오펑 한번 슈팅이 나왔고 리오토도 한번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니오 주식이 니오데이를 앞두고 한번 슈팅이 나올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섹터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EV 차징 배터리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제 어디까지나 지금 오미크론의 영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꼭 주의해 주시고요. 너무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이제 오른다고 해서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물 지수 자체가 지금 러셀 2000 0.94%, 나스닥 이제 100은 지금 현재 0.84%의 상승 흐름,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증권사 레포트 같이 보면, 글로벌 증시 오미크론의 변이 공포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금요일장에서 급락이 나왔고, 글로벌 변동성을 야기시킬 만한 뉴스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이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아주 큰 투자 기회를 만들어 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빠진다라면 오히려 좋은 투자 기회, 그리고 현금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금을 이제 이용해서 어느 정도 원하는 종목들, 빠지는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장기 금리의 급락, 유가의 급락 등은 향후 미국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에 대한 우려를 낮춰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경기 둔화 가능성이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확대, 하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오히려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만 늦춰준다. 오히려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미크론의 이제 증상이 가볍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치명률이 높지 않다, 사망률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백신과 치료제의 도입 영향력이 어느 정도 상존하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의 축소 현상이 더디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낮은 금리 시대는 아직 수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성장주 투자는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로의 가속화가 예상이 된다. 전기차 자율주행으로의 전환 가속화가 예상이 되고, 따라서 버블 시대가 향후 2년간 나타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제가 앞서서 얘기를 드렸듯이 로블록스 관련, 현재 RBLX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125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120불대에서는 이 로블록스를 사도 매수를 해도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라도 빠지게 된다라면 100불 초반까지는 빠질 수 있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메타버스 관련해서 로블록스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유니티도 이제 좋은 종목이나 역시나 유니티는 현재 시점에서는 좀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태이다라고 봐주시고, 현재 유니티가 대략적으로 183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매수를 위해서는 기다려야 된다. 이 로블록스와 유니티 둘 중에 고른다라면 저는 이 로블록스를 선택을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과거 닷컴 버블을 만들어내기 전 아시아 신흥국들의 위기가 유동성 부여로 이어졌고, 인터넷의 가속화와 함께 닷컴 버블이 만들어진 것처럼 중국의 위기, 오미크론의 공포가 유동성 부여로 이어지고, 메타버스, 전기차 가속화와 함께 메타버블, 전기차와 자율주행 버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지금 현재 리오토도 이렇게 보시면 리오토 지금 현재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7.72%대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항 라인으로 그려놓았던 이제 34.92불이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34.9불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전에 샤오퐁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슈팅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앞으로 니오만 한번 슈팅을 보여줘야 되는데 니오는 이제 44불이 중요하다. 44불을 넘어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2022년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미 국제유가가 이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큰 폭의 하락이 한번 있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대략적으로 71.5불, 기존에 이제 80불 근접해서 큰 폭의 하락이 한번 있었고,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특히 메타버스로 전기차로의 가속화, 그리고 자율주행 등의 산업 성장이 가속화될수록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데이터 활용한 산업 전반적인 4차 산업혁명 성장 확대가 예상되면서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메타버스,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의 발굴과 투자가 지금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만간 유럽, 일본, 중국, 미국의 유동성 부여 뉴스가 시장에 나타나며 메타버블이 일어날 확률에 비중을 높게 두고 있다. 앞으로도 증시는 더 큰 상승이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10년간 이제 국채금리 1.47%를 반영하면 글로벌 증시는 향후 6에서 12개월간 19.5%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는 1.5%대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지해주고 있고 4.16%의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1.548% 지금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1.47%를 반영했을 때 대형 성장주들의 향후 6에서 12개월간 상승 여력은 38.8%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S&P 500이 내년에 충분히 5,000선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해 주지 않을까.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5,000선에 도달을 S&P 500 기준으로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증시의 나스닥과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주들이 오미크론의 우려로 하락한다면 향후 한 달간 적극적으로 하락하는 날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을 쓸 것으로 추천이 된다. 이렇게 금요일날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을 때 한 번 매수를 하고, 그 다음 또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락이 있다라면 한 번 더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락이 있다라면 매수를 하는 이런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지난 한 주 동안 다우존스는 2% 정도 조정, 나스닥은 3.5%의 조정을 보였고,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4% 이상의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전파력이 굉장히 오미크론의 변이 확산 속도가 굉장히 크다. 하지만 증상은 가볍다. 이 증상이 중요한데 그리고 사망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증상이나 사망률이 지금 아직 사망률에 대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증상 자체는 가볍고, 그리고 후각이나 미각 상실이 없다라는 점을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금요일날 VIX 지수 미국의 54% 급등해서 현재 28.67, 국제유가도 13% 폭락이 나오면서 68.15달러를 이제 기록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유가 같은 경우는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71달러 선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인플레이션 이제 앞으로 하향 안정화가 계속적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보면 인플레이션 앞으로 이제 CPI 관련해서 이제 비프가 24%, 뭐 중고차가 26% 올랐으면 베이컨이 20%, 달걀이 12%, 그 다음 이제 차량 렌트가 39% 상승, 그다음 특히 유가가 51%의 상승, 이런 인플레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번 인플레이션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은 아마도 친환경 전환에 따른 일시적인 에너지 관련 비용 증가가 가장 큰 부분이고, 이외에도 미중 무역 전쟁의 운송, 물류 비용의 증가로 영향을 미친다. 물론 어느 정도 인건비 및 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로 오늘 인플레이션도 포함이 된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보시면 철광석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 목재 가격 거의 반토막 났고요. 돼지고기 가격도 많이 빠졌고 지금 운임지수 볼틱 운임 BDI도 52% 빠졌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은 과거 1990년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인플레이션 수치는 90년대 후반에 닷컴 버블이 나타날 시기 크게 하락을 했다. 적극적인 부양책이 일어나기 전에는 PC 인플레이션 수치는 2% 미만까지 하락, 1%까지도 떨어졌고 과거 70년대와 80년대 인플레이션과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의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점차적으로 하락하는데 장기 금리의 급락, 유가의 급락 등은 향후 미국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에 대한 우려를 낮춰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경기 둔화의 가능성이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확대되었지만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기 확장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미국 금리 인상 시기를 대략적으로 2023년 좀 늦춰진다면 2023년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지금 치면 폭락장이 시작될 시기가 가능성이 있는 것은 2025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2024년까지도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는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는 상승할 확률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번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남아공 10년 국채금리는 9.9%까지 지금 치솟은 상황이고 중국의 정크본드의 금리도 오미크론 이유는 아니지만 부동산 부분의 영향으로 25%까지 치솟았습니다. 최근 다시 빠르게 하지만 치솟은 이후 다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의 유동성 부여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미 중국 정부 관련 부동산 기업들이 자국 내 채권 발행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향후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크게 상존하는 시대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 연준 총 자산 추이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서 테이퍼링 이제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푸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의 테이퍼링이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 총 자산 규모가 지속 이렇게 상승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오미크론 등장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과 정부들의 대응은 부양책을 지속 유식시키는 기간이 더 오래갈 것이고 이는 향후 주가에 상당히 큰 거품을 만들어낼 환경이다. 아직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서 얘기했던 이제 메타버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있고요. 그다음 전기차 전환 가속화가 빠르게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 오미크론 등장으로 향후 크게 성장하는 산업이 당연히 메타버스로 판단이 되고 글로벌 메타버스로의 가속화가 예상되고 전기차로의 전환 가속도도 예상이 된다. 따라서 관련 버블 시대가 향후 2년간 나타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과거 닷컴 버블을 만들어내기 전 아시아 신흥 국가들의 위기가 유동성 부여로 이어졌고 인터넷의 가속화와 함께 닷컴 버블이 만들어진 것처럼 중국의 위기가 오미크론의 공포가 유동성 부여로 이어지고 메타버스, 전기차, 자율주행의 가속화와 함께 메타 버블, 전기차 자율주행 버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로블록스, 전기차에서는 당연히 테슬라와 지금 현재 중국 주식에서는 니오를 투자하고 있고 루시드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며 루시드도 지금 현재 굉장히 유동성이 많이 부여가 되고 있다. 굉장히 사람들의 많은 관심 종목이고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루시드 계속적으로 50불대를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2020년에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보시면 특히 메타버스와 전기차로의 가속화 그리고 자율주행 등의 산업 성장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 은행 여신 증가율도 7.87% 상승으로 나왔으며 현재 아래 사진에서 나오듯이 메타버스로의 기술력 확장은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제가 썸네일에서도 이렇게 붙였는데 이 메타버스에 이제 실제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향후 메타버스는 과거 인터넷이 인플레이션을 크게 하락시켜줄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로 직장을 옮기고 있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 임금 상승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 인터넷 버블이 만들어질 때도 관련 산업에 아주 큰 성장이 일어났었고요. 물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닷컴 버블 붕괴가 2000년 3월에 시작됐지만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버블이 확장되는 시기, 실적이 뒷받침해주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품 지속 확장되려면 기업 이익이 뒷받침되는 시대가 이어져야 된다. 향후 자금 흐름이 메타버스, 전기차, 자율주행으로 연결되는 산업들에 크게 확대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실체가 상존한다 하더라도 거품과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을 하고요. 하지만 그 후 산업의 성장에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면 버블 붕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업의 기업의 이익이 뒷받침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최근 미국 S&P 500의 순이익 마진율 추이를 보면 오는 4분기 마진율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흐름. 역시나 이제 미국에서 이제 주로 기업들의 지금 현재 이제 수익성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이제 3분기에도 있었고 12.9%의 순이익 마진율 결과가 나왔지만 이 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 12.1% 수준으로 예상되었다가 현재 높은 수치가 발표되었다. 이번 4분기도 이제 3분기와 같은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낮은 이제 예상치가 나올 것이지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4분기 실적도 기업들의 4분기 실적도 좋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는 더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 대표 13개 종목 상대적 매력도 점검해서 퀄컴이 지금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AMD가 86.4% 상승 여력, 엔비디아 47.8%, 구글, 애플,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 셀스포스닷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줌비디오, 테슬라, 넷플릭스, 인텔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상승 여력은 굉장히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제가 퀄컴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퀄컴도 계속적으로 홀드를 해나갈 생각이고요. AMD나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좋고 구글, 애플 특히나 이제 구글이나 애플 이런 종목들은 빠져도 크게 빠지지 않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매수하기도 나쁘지 않다. 혹시라도 이제 이번 주, 다다음 주 12월 달 중에 혹시라도 이제 지난 금요일처럼 하루 빠지는 날이 있다라면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미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특히나 제가 이제 12월 단체 대여방 주식 공부방 개설을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고정 댓글 참조해 주시고 메일로 이제 참여 신청 보내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미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